국토안보부는 지난 17일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지 10년 이상 된 서류 미비 배우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 Parole in Place PIP 신청 접수를 8월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 시행에 따라 약 50만 명의 서류 미비자들이 추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며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민권을 얻는 길을 제공하지만 현재 합법적인 비자가 아닌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은 그린카드를 받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가능하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은 가족이 합법적 신분을 유지 신청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민국이 발표한 신청 기준은 입국 허가나 비자 없이 미국에 거주한 사람으로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최소 10년 이상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사람,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람, 범죄 경력이 없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열세를 보이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대료 인상률이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료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경합주인 네바다를 방문해 유닛 50개 이상을 소유한 건물주에 대해 임대료 상한제를 공식 제안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릴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박탈하는 방안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단 신규 건설 아파트 등은 제외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솟은 주택 가격에 대한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백악관의 노력이라고 전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장애물이 되어왔습니다. 아파트 전문 매체 아파트먼트 리스트에 따르면 6월 중 전국 평균 임대료는 월 1,411달러로 바이든이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던 2021년 초 1,150달러에 비해 22.7% 인상됐습니다. 하버드대 주택연구공동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세입자의 절반이 수입의 30% 이상을 임대료 및 유틸리티 비용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대료 상한제는 50유닛 이상을 소유한 건물주에게만 적용되며 아직 건설되지 않은 아파트에는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상한제가 미 전역에서 2천만 유닛 이상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임대 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숫자입니다. 임대료 상한제를 준수하지 않는 임대주택 소유자는 더 빠른 감가상각을 활용할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잃게 됩니다. 이 계획은 연방의회 문턱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공화당뿐 아니라 많은 민주당원,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 시행 여부는 불투명할 전망입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뉴욕 유가가 2% 넘게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치를 웃돌며 감소한 데다 달러와 약세까지 겹치면서 원유 수요가 강해졌습니다. 1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2.09달러 급등한 배럴당 82.8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9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35달러 오른 배럴당 85.0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와 WTI 간 프리미엄 스프레드는 배럴당 3.82달러까지 좁혀졌습니다. 이는 작년 10월 이후 최소치입니다. 스프레드가 좁혀졌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 회사들이 WTI를 매입하기 위해 돈을 들여 미국에 배를 보낼 이유가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날 원유 강세는 미국 원유 재고가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원유 재고 감소는 허리케인 베릴이 미국 걸프 해안을 강타한 여파로 분석됩니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점도 유가에 상방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국제 원유는 모두 달러화로 결제됩니다. 달러화가 아닌 통화의 국가들은 달러화가 강해지면 원유를 수입하는 데 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원유 수요가 약해집니다. 반대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 그만큼 원유를 더 많이 확보할 여력이 생깁니다. 이날 장중 달러-엔 환율은 전장 뉴욕 마감가 대비 2비기나 하락하며 한 달 만에 156엔 선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9월에 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으로 여겨지면서 달러 매력도가 낮아졌습니다.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도 여전합니다.
뉴욕을 출발해 한국으로 향하던 에어 프레미아 항공 소속 여객기에 탑승한 한국인 승객이 기내에서 의식을 잃어 일본의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17일 항공업계와 에어 프레미아의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 48분 뉴욕에서 승객 272명을 태우고 출발한 에어 프레미아 YP132편이 일본 상공에 접근하던 중 이 항공기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간호사 자격을 가진 객실 승무원과 간호사, 승객이 비상의료용 약물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응급처치에 나섰지만 그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에어 프레미아는 항로상 가장 가까운 일본 하네다 공항에 오전 3시 1분께 착륙해 A씨를 구급대에 인계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도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에어 프레미아는 A씨가 항공기 탑승 시 지병 여부를 알리지 않았으며 기내에서는 심정지로 이어질 만한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P132편은 오전 5시 1분께 하네다 공항을 이륙해 당초 예정보다 2시간 30분가량 늦어진 오전 7시 2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에어 프레미아 관계자는 승객의 심정지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본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2024 파리 올림픽을 맞아 이번 주부터 버스를 비롯해 지하철 등 파리 대중교통요금이 최고 2배가량 인상됩니다. 17일 일간 르파르지eng에 따르면 올림픽을 앞둔 오는 20일부터 패럴림픽이 끝나는 9월 8일까지 대중교통의 올림픽 특별요금제가 시행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도심 아리알의 1회권 티켓 가격은 현재 2.15유로에서 4유로로 인상됩니다. 10장 묶음은 현재 17.35유로에서 32유로로 판매됩니다. 파리 교외 구간의 아리알이나 트랑실리앙 티켓도 10장 묶음으로 살 경우 현재 40유로에서 48유로로 인상됩니다. 버스 기사에게 직접 돈을 주고 사는 티켓 가격도 지금의 2.50유로에서 2배인 5유로로 오릅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카고시 의회는 지난 17일 시카고 시내의 기본 속도 제한을 시속 30마일에서 25마일로 낮추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제1구역의 다니엘 라 스파타 의원은 시속 제한을 소폭 줄이는 것만으로도 시카고에서 매년 발생하는 교통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 스파타 의원은 시속 25마일로 주행하는 차량의 치인 보행자가 시속 30마일로 주행 중인 차량의 치인 보행자보다 사망할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데이터를 인용했으며 뉴욕,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등 많은 주요 도시와 에반스톤, 위튼, 오로라 등 시카고 교외 지역도 기본 속도 제한을 시속 25마일로 낮춘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뉴욕시가 2014년 속도 제한을 25마일로 낮춘 후 교통 사망자가 23% 감소했다며 교통사고로 인해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시의회 규칙위원회로 보내졌으며 오는 10월 전체 시의회에서 투표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일리노이 공중보건부는 17일 쿡 카운티의 60대 주민이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는 주로 새를 통해 바이러스를 얻은 모기에 의해 전파되고 발열, 두통, 근육통 및 메스꺼움이 일반적인 증상이며 치료법은 주로 증상 완화를 위한 지원 치료가 전부입니다. 백신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며 감염자의 약 1%는 뇌염, 마비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 공중보건부는 주민들에게 문과 창문의 방충망 상태를 확인하고 외출 시 긴 옷과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며 고여있는 물을 제거하는 등의 파이트 더 바이트 예방 수칙을 지킬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